예, 안녕하십니까. 2020년 12월 30일 오늘 전북 정읍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첫눈이 대설경보와 함께 왔습니다. 시골에 살다 보니 작년에는 단 하루도 눈이 쌓이지 않는 해를 내 생에 처음 겪어보기도 했었습니다. 올해 12월 13일부터 늦은 나이에 유튜브를 활용해서 소량의 신구 묘목을 2021년 봄에 판매하기 위한 홍보 자료를 올리다 보니 약 2주 동안 무려 5분이나 문의 전화를 주셨습니다. 모든 영상은 제가 지난 10년 동안 표고버섯과 영지버섯을 재배해본 농민 경험을 바탕으로 농민이 처음 어떤 작목을 접할 때 겪는 시행착오를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기술 자료를 만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의도와는 달리 막상 문의 전화를 받아보니 대부분 조회자분들께서는 영상을 꼼꼼하게 듣기에는 너무 길고 관심도 별로 없는 것 같았습니다. 간단히 전화번호만 따서 품종이 뭔지 알지 못하고 혹시 두릅 묘목을 파시나요? 라는 질문을 해주시는 분이 세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동영상에서는 두릅을 재배하고자 한다면 어떤 품종을 해야 하는지와 두릅 재배를 어떤 면적을 해야 하는지, 두릅을 노지 재배만 하면 되지 않나 하는 질문과 굳이 촉성 재배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 두릅 재배에 적합한 면적은 또 야산에 할 것인지 밭에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두릅 재배를 하고자 한다면 어떤 품종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전번에 한번 다른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영상이 20분 이내로 5분에서 한 10분 정도 이렇게 촬영을 해서 올려 하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영상으로 2시간짜리 이렇게 자료를 올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속성이 없다 보니까 어떤 한 영상을 보고 문의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도대체 어떤 내용이 올라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되풀이를 하겠습니다. 국내에 관청에 품종 등록이 되어 있는 품종은 2020년 12월 말 산림과원에 직접 문의해서 확인한 품종은 영춘, 해뜰날 3호, 대하, 약향, 은강 1호, 건국 1호가 있었습니다. 그 외 저희 영상에 가끔 언급되었던 경기 양평, 논산 1호, 전남 곡성 등과 함께 순창, 참두릅 등 모든 품종은 관청에 정식으로 품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일본 도입 품종인 신구, 자오, 정강, 춘풍이라는 품종도 있죠. 그것도 품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참두릅이라든지 계량두릅, 슈퍼참두릅 등과 같은 용어도 실제 존재하지 않는 품종 이름입니다. 따라서 묘목 판매자가 임의로 좋은 품종임을 강조할 의도로 사용되는 임의적인 이름일 뿐 등록된 품종 이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전국 각 지역의 적응성을 가진 야생 두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야생 토종 두릅 중에서 개량이나 육종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저 선발 과정을 거친 품종에 이름을 붙인 것이 소위 건국 1호, 은강 1호, 약향, 대하, 해뜰날 3호, 영춘 등과 같은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이름은 품종 등록 신청하시는 분의 기호에 따라서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일본 도입 품종을 제외한 국내에서 이름 붙여진 모든 품종 이름은 전국 각지에서 두릅의 생산성, 풍미, 색감, 식감, 가시의 과소 등 두릅의 평가 항목에서 우수하다고 여겨지는 것을 골라서 또 특이사항이 있다는 것을 골라서 이름을 붙였던 것이며 이러한 이유로 이름을 붙여서 어떤 농민이 번식을 시켜서 재배를 하다 그 농민이 두릅 재배를 중단하게 되면 이름 붙여진 품종은 품종 보존 없이 시장에서 잊혀지게 되는 과정을 겪어온 것이 지금까지의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 내용인 어떤 품종을 재배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국내에서 가장 흔하게 구할 수 있는 품종은 순창 지역의 순창 참두릅입니다. 묘목값도 합리적이고 쉽게 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단마디 촉성 재배를 통한 조기 출하 목적이 아니라면 노지 재배에 매우 우수한 품종입니다. 만일 노지 재배와 촉성 재배를 겸하고자 한다면
순창 참두릅을 제외하고는 일본 도입 품종인 신구가 가장 생산성과 내한성, 식감 등이 가장 우수합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추후 3,000평 이상 5,000평 정도의 두릅을 전업으로 계획하고 계신 분이라면 순창 참두릅보다는 신구를 심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외 묘목은 전국적으로 제가 조사한 통계에 가면 강원도와 경상남도에 각각 3,000농가 이상이 두릅을 재배하고 계신 걸로 2020년 통계 자료에 나옵니다. 전라도는 순창이 주 산지임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약 1,100여 농가가 통계에 재배하고 있는 걸로 나옵니다. 두릅을 재배하고 계시는 각각의 농민분들께서는 사실 본인이 재배하고 계시는 두릅의 품종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은 극히 적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릅 묘목을 정부 관청이나 산림청에서 품종을 검증해서 보증서와 함께 유통되지 않아 왔었고, 농민과 농민, 재배자와 재배 희망자 사이에 주고받는 두릅 묘목이다 보니 가장 많이 사용된 용어 자체가 품종 이름보다는 참두릅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두릅 재배 면적은 어느 정도 해야 합리적인가라는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겸업이나 부업의 경우 이 전업인 경우와 구분해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부업인 경우에는 이 500평 이하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수확과 출하 등을 고려할 때 전업이 아닌 농민분들께서는 적기 수확하고 적기 출하할 정도 양은 자가 노동력으로는 500평 이상이 되면 자가 노동력만으로는 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즉 기준이 소득이 아니라 자가 노동력으로 감당이 가능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전업인 경우에는 소득이 생활 기준에 부합해야 하기 때문에 2,000평 이상이라고 봐야 합니다. 여기서 전업의 경우 노지재배와 촉성재배로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촉성재배의 경우 두릅 생산과 출하 관련 관리 노동력이 대략 3개월 동안 분산되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반면에 노지재배는 계절의 변화와 함께 그날그날 하루가 다르게 밭 전체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자라나는 두릅을 적기 매일 수확해서 집중 출하해야 하기 때문에 3,000평 이상이 되면 인력 4명을 집중 투입해도 일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병목 현상이 발생됩니다. 전업으로 소득을 고려하면 재배가 양호하게 잘 되었을 경우 1농가가 3,000평 두릅을 노지재배로 자가 노동력만으로 처리하기는 다소 어렵습니다. 따라서 몇 분의 노동력을 사서 하실 경우라면 대부분 2,000평 이하에서 노지재배를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반면 촉성재배를 전업으로 할 경우에는 많은 숫자의 대목이 필요하기 때문에 3,000에서 5,000평 정도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1월 달에 대목을 모두 베어와서 단목으로 비닐하우스에 입상해서 관리하면서 매일매일 수확해서 출하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면 노동력이 분산되어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인 노지재배만 하지 않고 굳이 촉성재배를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참고로 국내 두릅 주산지인 순창에서는 아직도 촉성재배를 하는 농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순창 참두릅이라는 것이 촉성재배에 신구보다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순창에도 가보면 겨순도 상당히 우수하게 생산되기 때문에 정화를 채취하고 나서 겨순에서도 상당한 양의 추가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창 참두릅의 품종 자체가 신구보다는 못하지만 그렇게 현저하게 많은 차이가 나는 품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순창 참두릅 굉장히 우수한 품종이라는 거죠. 그러면 촉성재배는 일단 촉성재배를 하기 위한 적합한 품종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고, 또한 촉성재배를 하기 위한 시설에 맞는 충분한 숫자의 대목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두릅밭의 면적이 노지재배보다 넓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노지재배만 하고자 해서 3,000평을 두릅밭으로 조성을 했는데 이 3,000평 두릅으로 촉성재배를 하고자 하면 촉성재배로서는 충분한 숫자의 대목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계산을 해보면 한 평의 대목
4주를 심고 정식 2년 차에 4주가 4개씩 분지해서 3,000평에서 대목을 채취하면 총 대목 숫자가 3,000 곱하기 4 곱하기 4 하면 48,000이 됩니다. 이 대목 한 개를 마디마다 절단을 하면 대목 한 개당 단마디가 8개가 나온다고 계산을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는 뭐 12개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단목 총 숫자가 약 38만 개가 나오는데 단목 한 개에서 두릅 약 15g이 생산된다고 하면 5,700kg이 생산됩니다. 평균가, 평균 판매가를 2만원으로 계산하면 총 소출은 1억 1천만원이 됩니다. 이러한 계산은 두릅이 병들지 않고 단목마다 모두 두릅이 생산된다는 가정하에 한 계산이므로 현실적으로는 약 6천만원 정도만 소출이 나와도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고 여겨집니다. 반면에 3,000평 두릅 재배를 노지에서 할 경우를 계산해 보면 총 대목 숫자는 아까와 같습니다. 3,000 곱하기 4 곱하기 4는 48,000개의 대목이 나오고 정화는 츠가보다 크고 품질이 좋은 두릅이 생산되기 때문에 대략 한 개의 무게가 40g 정도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약 2톤의 품질 좋은 두릅이 생산되며 평균 가격을 24,000원이라고 하면 약 4,8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일부 품종에서는 이제 순착 참두릅도 마찬가지인데 츠가도 촉성 재배를 하지 않아도 츠가에서 정화만큼의 두릅이 수확되므로 2톤 이상이 생산되며 가격은 정화보다는 품질이 떨어지므로 한 18,000원 정도로 계산하면 츠가에서 소출되는 것도 약 3,60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노지 재배를 3,000평을 했을 때 정화와 츠가를 모두 판매하면 약 8,400만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노지 재배와 촉성 재배 매출 차이는 얼마나 될까요? 답은 촉성 재배의 경우가 약 20% 정도 높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이 많죠. 촉성 재배를 하려면 뭐 마디도 절단해야 되고 또 비닐하우스도 관리를 해야 되고 또 물 관리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 이러한 통계는 2000년도 두릅 주산지였던 전남 곡성에서 당시 촉성 재배를 추진하시고 경험하신 분께서도 밝히신 내용과 일치합니다. 즉 촉성 재배를 하면 노지재보다 약 20% 소득이 소출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반드시 유념해야 될 것이 이런 겁니다. 이런 모든 계산은 사칙연산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현실은 어떤 식이냐면 촉성 재배로 모든 시설에다가 했는데 뭐 곰팡이가 슬어가지고 다 뭐 전혀 수확을 못했다든지 그러니까 미분, 적분, 발산, 수렴이 공존하기 때문에 또 촉성 재배를 하려고 밭을 조성을 했는데 대목이 너무 가늘고 병들고 연약해서 전혀 생산성이 없을 수도 있고 반대로 예상보다 더 많은 생산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래서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와 같은 계산은 현실에서는 거의 안 맞는 게 농업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예상치를 가지고 그 예상치하고 딱 맞아 떨어지도록 관리 및 뭐 부지 조성이라든지 또 이런 모든 것을 철저하게 했을 때 예상보다 더 많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훨씬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죠. 네 번째 질문, 야산에 할 것인지 밭에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야산에 식재할 경우 밭에 식재할 경우보다 병에 걸릴 확률이 비교적 적다는 것입니다. 밭은 두릅 관리에 야산보다 정전 작업, 비배 관리, 농약 살포 등에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밭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줄을 세워 식재하므로 제초 관리에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야산 식재 시 혹시라도 지금 전국적으로 만연되어 있는 환삼 덩쿨, 이게 정확한 뭐 용어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시골에서는 지금 환삼 덩쿨이라고 하는데 이 환삼 덩쿨이 한번 침범이 되면 거의 속수무책으로 폐상해야 되면 그 전체 밭을 포기해야 되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봤습니다. 이 산 전체를 덮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식재된 산이 예를 들어서 3,000평이다 그러면 울타리를 치고 식재된 장소를 전체 제초를 하고 그 주변에서 그 식재된 곳으로 침범해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되는데 이런 그 구분이 불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환삼덩굴에 한번 침범을 당하면
거의 속수무책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야산에다가 어떤 두릅 재배지를 조성을 할 때는 환삼등골에 대한 철저한 방제 대책을 세워서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